네, 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어낼 수 있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종건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K배터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 선언 이후로 국내 증시 안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 네.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 발표가 된 내용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듯합니다. 네. 국내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타격이 되는 이슈인 거죠? 네, 거의 분위기가 이제 폭스바겐 넘어져도 이런 네. 분위기입니다. 워낙에 테슬라라든지 현대 기아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라는 선언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은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지켜봤는데 15일 파워데이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재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의 가장 최대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한 노스벨트에서 생산하기까지 중국의 CATL사의 제품을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파우치형이 좀 장점인데 자기네들은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물량을 보니까 전체 이제 우리가 한국이 수주가 유력시됐던 글로벌 발주량의 약 한 30%가 증발하게 됐다. 약 30%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지금 아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도 그렇고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에 나서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폭스바겐도 현대차도 배터리 내재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네. 잇따른 배터리 독립 선언 우리가 그 원인과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가, 그러니까 네. 전기차를 앞으로 완전히 상용화될 텐데 전기차의 전체 단가의 40%가 배터리에서 나옵니다. 즉, 이 단가를 어떻게 낮추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경쟁을 하려고 할 때 낮추려고 한다면 배터리의 단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생산을 해서 그 단가를 맞춰 나가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성능이 거의 배터리에 달려 있습니다. 내구력이라든지 혹은 주행거리, 속력, 이 모든 것들의 성능이 배터리에 달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20년 만에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 즉 완성차 업계와 그런 벤더사들의 관계는 완성차 업계가 절대적인 갑이었어요. 모든 부품들 회사는 벤더사들은 전부 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에는 갑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갑이 되고 완성차 업체가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배터리사가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완성차 업체는 완전히 생산 라인이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테슬라도 수십 년간 이 협력 관계를 지속해온 일본 파나소닉하고 결별을 거의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파나소닉 배터리 쓰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단계는 선언 단계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당장 바꿀 수는 없어요. 테슬라나 혹은 지금 폭스바겐이나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벨트도 지금 만들기 시작한 것이지 완성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닥쳐올 것이다라고 우리 배터리사들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다. 즉 선언을 하고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될 거는 중국 범용 제품하고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선언은 했지만 실행 단계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시점인 것 같고 일단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는 수십 년간이 솔직히 걸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이나 테슬라가 이 배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독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상용화되기까지는 또 오랜 기간이 그러면 걸린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폭스바겐하고 테슬라만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걸 포기한 회사들도 있어요. 포드 같은 회사들은 지금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SK나 LG의 그런 고품질, 고성능의 그런 배터리를 만들 자신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우린 계속 그냥 사서 제품을 쓰겠다. BMW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도기 상황에서 중국의 범용 제품하고 승부를 걸려면 우리는
보다 더 특화된 제품, 보다 더 품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데서 따라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건 뭐 원래부터 이제 목표를 했던 것이고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고품질의 차량에 있어서는 각형이 아니라 그 파우치형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욱더 박차를 가야 될 게 이제 품질 경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마지막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건 아무도 지금 전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좀 시장 안에서 잠깐 영향을 예. 받기는 했는데 이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주춤하지만 앞으로 주가가 제자리를 어떻게 찾아가는지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소송이 또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폭스바겐의 어떤 그런 영향을 외부적인 어떤 영향이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이런 사실 악재가 없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배터리 전쟁 끝이 안 나고 있는데요. 일단 배상금에서 서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LG 쪽에서는 약 한 3조에서 4조를 내놔라라는 거고 SK는 약 한 1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격차가 너무 크고요. 합의를 위한 노력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다 이제 주총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감정 싸움을 아직도 드러내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SK 쪽에서는 지금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미국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 바이든의 거부권을 지금 바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배터리 공장을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압력을 넣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4월 11일이 시한입니다. 4월 11일까지 이제 그 거부권이 만약에 불발이 되면 연방 법원에 항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 불안 요인이 될까 하는 게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배터리와 관련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얘기를 저희가 먼저 들어봤고요. 다음은 유통업계 내 이슈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 최근에 롯데그룹이 중고나라의 지분을 이제 인수한다라는 게 유통업계 내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또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롯데쇼핑이 지금 그 대기업이 처음으로 이제 중고 시장에 이제 뛰어든 셈이 됐습니다. 약간 200억에서 300억 원을 들여서 NH투자증권과 유진 자산운용 등과 함께 지분 95%를 인수하는 내용인데요. 전략적 투자자가 롯데쇼핑이긴 한데 일단 그 재무적 투자자인 유진이라든지 NH투자증권의 지분도 인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지금 확보한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 2,300만 명의 회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고 나라를 인수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고 시장 하면은 중고나라가 제일 대표적이기는 한데 최근에 뭐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도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비주류였던 중고 시장이 지금 얼마나 커져 나가고 있는 단계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작년에 한 2019년이 한 20조인데 작년이 한 2배 이상,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 지금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중고나라가 한 44%, 번개장터가 한 18%, 당근마켓 한 3, 4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니까 유통시장이 지금 무한 경쟁 아닙니까? 이커머스 시장이 무한 경쟁인데 중고 시장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또 다른 어떤 신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이런 거 사실 중고나라를 처음에 그러니까 그 네이버 카페 시절부터 알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좀 위험성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당근마켓을 요즘 많이 좀 이용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 당근마켓을 이용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중고나라가 이제 당근마켓 못지않게 이제 그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위험성, 리스크를 제거하겠다라는 투자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 어떤 그런 세력인 당근마켓과 더 이 이노베이션 하려는 중고나라의 그런 어떤 전쟁이 이 중고 시장을 또 다른 어떤 형태로 지금 바꾸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업계 중고시장과 관련된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